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시락경제 송승현입니다. 서울의 집값이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정말 쫓아가기 힘든 수준 아니냐라는 판단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저하고 상담을 하시면서 여러 그 고민들을 해결하고 있는데 아직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서울에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한 3가지 정도만 기준을 잡고 투자를 하실 때 방향을 설정을 하시면 좀 안정적으로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3가지 정도를 우선 여러분들께 제시를 드린다면 첫 번째로는 중소형 평형에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투자를 하실 때 최근에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를 읽으실 필요가 있거든요. 우선 보면은 지금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가 청약 1순위 마감 비율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비중 자체가 76%라는 거는 여러 타입들이 있지만 85제곱미터의 그런 수요 쏠림새 이런 부분들이 집중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수요가 받쳐지는 면적 자체가 85제곱미터 이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60제곱미터 미만의 청약 경쟁률도 33.14대 1 정도가 나왔다고 하네요. 하지만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에서는 5.45대 1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청약 경쟁률의 차이가 이렇게 극명하게 나타났다라는 것은 면적이 좀 적은 면적들이 수요에 대한 그 분포도 이런 부분들이 많다라고 봐야 되겠죠. 매매 거래량도 살펴보면은 좀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는데 85제곱미터 이하의 비중 자체가 89%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매입을 하고 매각을 했을 때 손바뀜도 좀 쉽고 내가 현금화를 시도를 했을 때도 면적 자체가 너무 넓다라고 하면은 거래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소형 면적 그리고 85제곱미터의 이하의 아파트들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냐라는 그런 트렌드를 읽어보면은 분양가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매매가의 부담감들이 아무래도 대형 면적보다는 좀 낮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진입장벽에 있어서 턱을 좀 낮출 수 있다라는 게 수요의 확산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1, 2인 가구가 증가되고 있는 흐름이죠. 그러니까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늘고 있다라는 흐름 자체를 지금 당장 바꾸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1, 2인 가구의 증가 그리고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낮은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가 시장에서는 황금성이 높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5제곱미터 이하의 그 매매 거래량이 전체 거래량의 89%를 차지한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상품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죠. 우리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황금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면적에서 찾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보신다면은 이 면적대를 그 전체 시장 안에서 타겟팅을 하고 전세로 뭐 물량을 매입을 한 다음에 나중에 뭐 전환을 하거나 매매로 전환을 한다든지 또는 투자로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볼 때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할 때 보통 작게 매입을 해서 점점 면적을 키워가는 그런 전략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대형 평형이 좋다라고는 볼 수 있겠지만 투자 시장에서는 투자와 실거주의 경계를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한 다음에 기회를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본다라면은 재개발 지역들이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일정 부분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소액으로 투자를 하는 전략들을 세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서울 안에서도 소형 그리고 다세대 또 빌라, 다가구를 매입을 하실 때 재개발이 가능한 그런 예정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서울에 대표적으로 재개발들이 분포도가 높고 주변에 이제 개발 계획들이 잘 갖춰진 지역들을 보면은 용산이나 또 청량리 일대, 그리고 뭐 노량진이나 수색 이런 지역들 있잖아요. 이런 지역에서 적정한 매물들을 잘 선별을 해 보시고 상품성이 어떤 것들이 좋은지, 투자성이 어떤 것들이 좋은지를 선택을 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법적인 검토를 명확하게 하시면서 매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내가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재개발 지역에서 거주를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럼 결국은 갭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투자 금액은 뭐 한 3억 이내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좋은 지역으로 본다라면은 한 5억 이내. 그리고 사업 속도가 명확한 지역으로 가신다라고 하면은 10억을 좀 넘어서는 그 정도 수준에서 투자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왜 이런 그 지역들마다 그 선택할 때 가격과 또는 뭐 시점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면은 정비 사업이라는 것이 지연에 대한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내가 어느 시점에 그리고 내가 거주 용도 또는 투자 용도에 맞춰서 매입을 하시는 게 좋은데 장기 수익이 있는 그런 상품이다 보니까 정확한 시점과 금액 이런 부분들은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맞춰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 소액으로 접근하신다 그러면 뭐 한 3억 이내 그리고 조금 사업이 좀 진행되면서
좀 주변에 개발이나 토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곳들은 한 5억 이내, 그리고 재개발의 사업의 속도가 나고 달리고 있다라고 하면 10억이 좀 넘어가는 그런 상품들을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재개발의 이슈만으로는 가격이 형성되지 않다 보니까 재개발 플러스 그 지역의 입지에 대한 가치, 그리고 개발에 대한 호재들이 명확하게 수립이 되어 있는 곳들, 이런 곳들 중심으로 분석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아파트를 한 채 사는 게 정말 부담스럽게 작용을 하죠. 그러면은 결국은 작은 재개발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래의 그 로또 단지, 그 로또 단지는 지금 낡은 주택, 낡은 다세대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규제가 있잖아요. 지금 가장 규제에서 파급력이 있다라고 드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 지역들은 좀 회피하는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가장 핵심 지역들로 분리되는 곳들이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강남 상구, 용산구가 허가제 지역인데, 그렇다면 인접된 비규제 지역들을 공략을 하시는 게 좋겠죠. 뭐 성동구, 마포구, 동작구, 이런 곳들이 대표적인 우회 지역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실거주 외에는 결국은 투자가 불가하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그 제한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매입을 하기가 어려운데, 이 과정 안에서 풍선 효과가 발생됩니다. 최근 들어서 풍선 효과가 가장 크게 발생되는 곳이 과천인데, 과천 지역은 또 서울권이 아니라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꼭 인서울을 하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성동구, 마포구, 동작구 이 지역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대체지가 되는 곳들이 있죠. 뭐 압구정동의 투자의 대체 지역으로 보면은 성수동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잠실 쪽에 투자의 대체 지역이 되는 곳들은 뭐 자양동이나 청량리 일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지역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실거주를 중심으로 내가 매입을 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지정되어 있는 기간 안에 매입을 하게 된다면 매수 심리가 위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그 시점에서는 협상에 대한 여지가 충분히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물건을 매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점도 나쁘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부가 규제되는 지역들, 뭐 이 지역을 아주 전공법처럼 매입을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지만, 집중된 곳을 살짝 피하게 된다라면은 생각보다 저평가된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도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우회되는 지역들을 잘 검토를 하고 매입을 하신다면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전략들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소형 평형으로 집중을 하세요. 그 면적 안에는 85제곱미터, 60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 상품을 매입을 하시고, 만약에 매입을 하신다 그러면 전세를 활용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낡은 곳에서 기회를 찾아보자. 그러니까 재개발 지역에서 소액 상품이 될 수 있는 상품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규제를 기회로 생각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금 회피하는 그런 전략들, 이런 전략들이 규제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 우회를 해서 매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그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이 전략 세 가지를 판단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인 그 전략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울에 투자하는 게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만 잘 잡은다면 기회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더 구체적인 투자 전략이나 또 나에게 맞는 맞춤형 부동산 상담이 필요하시다라고 생각된다면 아래에 있는 연락처 또는 링크로 부동산 상담을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뭐 알림 설정을 하면 다음 그 전략을 세우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지금까지 도시화경제 송승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화경제.